빛을 팔아도 빚만 남는다. 이 말이 정말 뼈아팠던 한국전력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2022년에 그 32조 원 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와, 그때 생각하면 아찔한데. 맞아요. 그랬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3조 7천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때는 부채 비율이 막 700% 이러면서 뭐 공기업 부도육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정말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자료들을 보면요. 바로 이 한국전력의 현재 상황을 좀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그 힘은 뭔지, 그리고 또 여전히 남은 숙제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요즘 뜨거운 감자죠. 원전 수출 이야기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흑자 전환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한국전력의 진짜 가치는 어디까지 봐야 할까?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네. 그럼 먼저 이 극적인 흑자 전환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요? 역시 그 전기요금 인상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죠. 2023년부터 해서 특히 산업용 기준으로 보면 누적으로 거의 뭐 7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와, 70%면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1분기 매출 자체는 한 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뭐 180% 넘게 거의 190% 가까이 폭증했거든요. 구조적으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료비 안정화도 한몫했습니다. 국제 유가라든지 뭐 LNG 가격 이런 게 좀 내려오면서 비용 부담이 확 줄었죠.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계속 안정적일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 유가가 한 10달러만 올라도 연간 비용이 1조 원 드러나고요. LNG 가격이 한 10%만 올라도 또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변동성이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가 만약에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오른다. 이러면 다시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아직도 전기료는 원가보다 싸다.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네요? 네,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업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가 여전히 많다는 건데 자료들을 보면 또 다른 큰 위험 요인으로 정치 리스크 그리고 부채 문제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게 워낙 민감하잖아요. 뭐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 동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죠. 그렇죠. 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금 결정이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만 가기 어렵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 이게 여전히 높아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한 480% 정도 되거든요. 480%? 아직도 꽤 높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이게 한 300% 아래로 내려와야 이제 좀 안심하고 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33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그런 우려가 반영된 거겠군요. 그렇죠. 시장의 우려가 그 숫자에 딱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본업 가치만 따져도 최소 25조 원, 많게는 뭐 31조 원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네요. 네, 국내 전력 사업만 봐도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나온다는 분석이 많고요. 좀 더 낙관적으로 보면 뭐 33조에서 35조 원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PER로 따져도 지금 한 3배 수준이니까 앞으로 4배, 5배까지 갈 여력은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2025년부터는 배당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는 점.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배당 성향 40% 목표에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이 한 4,9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13%가 넘거든요. 와, 13%면 상당한데요? 그렇죠. 투자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본업 회복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 있는데 정말 큰 기회로 여겨지는 원전 수출 이 부분은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현재 주가는 약간 본업 회복세를 따라가는 정도인데 원전 수출이라는 아주 큰 카드는 아직 가격표가 제대로 안 붙은 상태다 뭐 이런 거죠.
일종의 업사이드 옵션, 뭐 숨겨진 보너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원전 수출 얘기네요. 최근에 그 체코에서 약 24조 원 규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거 정말 큰 뉴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이게 실제로 한전에 돌아오는 이익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한전이랑 한수원이 직접 수행하게 될 그 EPC, 그 설계 조달 시공 이쪽 규모가 대략 한 7조에서 10조 원 사이로 추정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뭐 수백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그 정도 순이익 기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1,000억 원. 작지는 않지만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주 큰 건 아니네요, 아직은.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걸 아직은 뭐랄까 확정된 미래 가치라기보다는 잘 되면 좋은 옵션 정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거죠. 본격적으로 원전 프리미엄이 주가에 막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해외 원전을 10개 수주한다. 그때는 정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만약 그 목표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한 2조 원 정도의 추가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2조 원이요. 와. 네. 이건 지금 예상되는 본업 순이익에 더해지는 거니까 전체 이익 규모를 확 키우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주가를 다시 계산해 보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뭐 1.5배에서 2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한 6만 원에서 7만 8천 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SMR. 이것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차세대 기술이니까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개발 완료 목표가 2028년이고 상용화되려면 빨라야 2030년 이후로 보거든요. 아,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당장 기업 가치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중론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겠죠. 자료 보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기술 소송 문제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사용료로 한 1.5억 달러 정도 요구하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원전 사업이라는 게 또 정치적인 변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위험 요인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하고 또 요금 인상하면서 극적인 실적 개선은 이뤄냈지만 여전히 그 정치적인 요금 통제 가능성 그리고 높은 부채 이건 숙제로 남아있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을 뚫으려는 움직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 회복된 본업을 반영하고 있지만 원전 수출이라는 이 큰 잠재력은 아직 충분히 가격에 녹아들지 않은 상태다. 뭐랄까 저평가된 상태에 더해서 추가 상승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 한 3만 원대 중후반에서 4만 원 초반 이 정도는 본업만으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고 원전 수출 성과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대체로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나 탄소 중립 이게 정말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의 정치적 민감성이라는 현실과 계속 부딪혀야 하고요. 그렇죠. 딜레마죠. 앞으로 한국전력이 안정적인 국내 사업을 잘 운영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원전 플레이어로서도 성공해야 할 텐데요. 정치적 리스크 해소 아니면 뭐 SMR 같은 기술 혁신 그것도 아니면 꾸준한 해외 수주 성공 이 중에서 앞으로 한 10년 뒤 한국전력의 위상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무엇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시나요?